요거는 그 식용용 색소를 감자에 Ask myself what I miss more. Thought of you, you walking out the door. Through the late fights and long nights. I don't know why. 안녕하십니까, 칠리피스트 팀장 이학철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한강 포테이토에 대해서 물성과 사용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강 떡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딸기 글루텐에 대하여 물성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텐은 기본적으로 글루텐과 그 다음에 감자의 결합 성분입니다. 여기서 딸기 향을 섞으면은 딸기 글루텐이 되고요. 바닐라 향을 사용을 하면 바닐라 글루텐이 되는 원리입니다. 즉 어떠한 향을 섞느냐에 따라서 딸기 글루텐, 바닐라 글루텐, 포도 글루텐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떡밥 제조사마다 딸기 향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한강 떡밥에서는 딸기 글루텐을 만들기 위해 과립형 향을 자체 주문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립형은 원래 색상이 빨간색이 아니고요, 이렇게 백색 분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색깔의 이 모양은 감자에 식용 색소를 넣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후에 착색을 해서 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딸기 글루텐에 대해서 그 물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글루텐은 떡밥과 물의 비율이 1:1이 표준 물성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되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대 편성을 하신 분이나 또는 이제 기다리는 올림 낚시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요 아래 보시면은 떡밥 1, 물 0.8, 1:0.8 비율의 그 떡밥 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떡밥 풀림도 좀 느려지고 더딘다고 하죠. 더 뉘어지고 기다리는 낚시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떡밥을 만들기 전에 글루텐을 사용을 하시다가 보면은 그 손에 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표준 물성보다 약간 되게 사용을 하셔서 이게 손에 묻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물을 표준 물성에 맞추시든가 아니면은 손에 이렇게 물을 적셔서 많이 묻히면 안 되고요. 이렇게 털거나 아니면 수건에다 약간 해서 물을 묻혀서 떡밥을 만지시면은 이렇게 떡밥에 묻지도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떡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대병투에 이렇게 보시면은 낱개들이 소형 떡밥이 5개가 이게 들어 있습니다. 요 5개가 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포장된 포장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 표준 물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선이 되어 있는데 까만 선, 빨간 선, 까만 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선이 1:1 비율의 절정 물을 요만큼 넣어서 사용을 하시오 하고서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표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8 비율. 그 다음에 이제 동계절이나 떡밥 풀림이 좀 빨라야지 되는 시기, 또는 뭐 이게 떡붕어 낚시를 해서 띄워서 하는 낚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회선 좀 물성이 많이 들어가게끔 하십시오 해가지고 친절하게 이렇게 3가지 사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량컵을 이용을 해서 한번 떡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떡밥 봉지를 가위로 이렇게 딱 절단을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이걸 절단하지 말고 딱 달아서 이렇게 놔두시는 게 나중에 쓰레기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할 때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요게 계량컵 100cc입니다. 넣고 물 1:1 비율이니까
여기다가 물 하나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거를 치대거나 이렇게보다도 살짝 그냥 물이 떡밥에 잘 스며들도록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좀 살짝 건드려 주십시오. 물이 골고루 스며들게끔. 뭐 치대거나 뭐 꾹꾹 누르거나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물이 골고루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떡밥과 물이 혼합이 되면은 그냥 만지지 마시고요. 동절기에는 한 5분, 하절기에는 한 2, 3분 정도 있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 치대거나 또 이렇게 계속 누르거나 이러면은 막 붙어 있는 그 끈기가 더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기다리는 올림 낚시 하신 분들은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풀림이 더디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약간 손을 이렇게 딱 쳐서 조금씩 이렇게 누르지 말고 겉표면만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해서 원형으로 살짝 누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면은 되는데, 지금 보이시죠? 손에 하나도 묻지도 않고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깔끔해서 바늘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바늘에 사용을 하실 때도 이렇게 이제 바늘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바늘을 밑으로 대서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바늘이 떡밥 가운데쯤에 오죠. 이렇게. 그러면 그냥 여기만 살짝만 눌러도 돼요. 이렇게. 그렇게는 이렇게 해서 스윙을 하거나 투축을 해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동계절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다가 이렇게 떡밥을 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동계절에는 입질이 까다롭죠. 그때는 떡밥 그릇에다 바늘을 이렇게 대시고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훅 쏜다 그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늘에 감싸듯이 이렇게 쓰면은 풀림도 자연스럽고, 이렇게 바늘에 이렇게 달아서 쓰는 것보다는 훑어 쓰는 거. 만약에 이렇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떡밥을 이만큼 이렇게 드신 다음에 그냥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늘 누르시고 이렇게 그냥 훑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그 글루텐하고 그 감자하고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은 감자가 글루텐을 뚫고 나와서 밑에 흐르는 것도 있고요. 또 바닥에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은 옆으로 감자가 먼저 퍼져 나가고, 그 다음에 글루텐이 이제 바늘이 감싸고 있겠죠. 그러면 이 감자를 흡입을 하면서 글루텐에 감싼 바늘까지 흡입이 돼서 그때에 찌가 반응이 될 것이고, 흡입을 하면은 찌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붕어가 돌면서 찌가 다시 쭉 하고 올라오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챔질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수저통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떡밥에서 지금 하얗게 옆으로 흘러내리는 거가 떡밥이 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있죠. 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가 이제 물을 먹어서 부풀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흘러내리는 거는 이제 그 글루텐에서 빠져나온 감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이제 붕어가 흡입을 하면서 목구멍에 걸리거나 아니면 입안에 있을 때 찌가 반응하게 되고, 찌가 반응하면 이제 챔질을 해가지고 낚아내는 원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유지가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참고적으로 한번 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털어 보면은 이제 감자 부위가 막 떠져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이제 겉에 보시면은 좀 하얀 것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인데, 요거는 이제 글루텐입니다. 이런 것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바늘에 계속 붙어 있어요. 일부러 감자를 지금 막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감자하고 글루텐하고 분리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글루텐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늘에 먹이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켓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한참 기다리다 보면 바늘에 떡밥이 떨어지고 대류 현상이나
그 수리 현상에 의해서 빈 바늘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마냥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에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두 글루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야, 근데 붕어가 뭐 감자는 곡물이니까 이제 먹이로 생각한다 치고 먹는데 글루텐은 왜 먹을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바닐라 글루텐과 그 글루텐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